그렇게만 눈이 났나 눈이쌤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타강사 관점 공유 스터디를 하면서 직접 만든 자료를 나눔해 드리고 있는데 벌써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혹시 아직 자료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오픈 카카오톡 채팅 링크를 남겨줄 테니 5월달 안에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원래 격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영상을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발령을 받고 정말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짜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를 찍을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내가 괜히 시작했나 후회하기도 하고 이제 그만 접어야 되나 하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료 공유를 해드릴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오히려 제게 너무 감사하다고 과분한 감사 인사를 해주시고 또 저의 행운과 행복을 빌어주시는 많은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많이 힘을 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서 만든 자료가 여러분의 인고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논술 스터디,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논술의 고득점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글을 진짜 너무 못 써서 논술은 평균 점수만 받자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임거생이라는 걸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초등에서 보는 교직 논술은 대학 때 준비하던 입시 논술이나 또는 중등에서 요구하는 교육학 논술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글솜씨를 보고 점수를 주는 것도 그리고 넓고 깊은 교육학 지식을 통해서 점수를 채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교육학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교육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축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서울을 치시거나 경합지역에 높은 점수를 원하는 지역을 치시는 분들은 교육학을 많이 공부하긴 해요. 근데 제가 교육학을 소홀히 하게 되었던 계기는 겨울방학 때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12월, 1월에 세 줄 교육학이라는 교육학 강의를 들었었는데 정말 강의력도 너무 떨어지고 시간 낭비를 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교육과정을 한 줄 더 외우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시간을 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교육학 지식이 실제 교직 논술에 나오기는 정말 바다에서 진주 찾기 같다고 해요. 교육학의 범위는 너무 넓고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또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나을 확률이 정말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친한 후배들한테는 아예 그 강의를 듣지 말라고 너무 비추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교육학 공부를 그럼 어떻게 그래도 조금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공부를 했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스타에도 매일매일 교육학 지식을 조금씩 짧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교육학 지식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 형식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논술 스터디언들과 일주일에 서너 개 정도 인스타 피드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한두 개를 보고 나서 짧게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응답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떻게 문제에 나올 것 같은지 예상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의 교육학 지식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제가 모르는 교육학이 너무 많고 모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학을 조금 공부함으로 통해서 내가 교육학을 아예 하지 않는 불안감을 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교육학을 굳이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논술 문제에서 나오는 교육학 지식 정도만 그냥 한번 빠르게 훑어보시고 사실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력을 늘리시는 데 치중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선생님 저는 아예 안 보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 저처럼 인별그램 피드를 여러 번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학 공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렀던 2021학년도 임용에서도 그리고 작년에 치러졌던 2022학년도 임용에서도 교육학 지식을 요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 학년도에 교육학 지식 관련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답의 채점 범위가 아주 넓어서 교육학 지식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채점
장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육학 지식을 너무 암기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거나 그게 외워지지 않아서 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치르는 임용의 논술에서는 내가 문제를 읽고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게 집어내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논술 스터디를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실 수 있는지 그걸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논술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4명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각자 50분씩 시간을 재어서 집에서 논술 문제를 써오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집에서 써온 후에 만나서 첨삭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논술을 쓸 때 긴장감을 유지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7월, 8월 가서는 직접 만나서 50분씩 재면서 쓰는 형식으로 스터디 형식을 바꿨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정말 글을 못 써요. 선생님 저는 글 쓰는데 정말 재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주 1회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스터디를 하면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교직 논술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거나 겁먹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저희 스터디의 첨삭 방식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저희는 먼저 저희가 쓴 답안지를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돌리면서 그 시험지 위에 직접 첨삭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말로 하면 어떤 걸 첨삭했었는지 까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말로 한 걸 써놓은 걸 나중에 절대 찾아보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아끼고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스터디원의 시험지에 색깔펜으로 내가 첨삭해주고 싶은 부분에 첨삭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적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천천히 스터디원의 글을 읽으면서 좋은 점들은 금방 흡수할 수도 있었고 또 나쁜 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타산지적을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중해서 스터디원의 글을 읽다 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4월 초부터 논술 스터디를 많이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필사를 3번 정도 하고 시작을 했어요. 필사를 3번이나 한 이유는 모반 답안을 베껴보면서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도 필사를 3번 정도 하고 나면 이 시험이 확실히 정확히 답이 있고 이 답을 녹여내기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독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제시문과 문제 속의 정답이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다가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먼저 문제와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걸 근거로 쓰신다면 대부분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근거는 제시문 속에서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필사를 3번 하고 나면 실제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시문을 분석하고 꼭 써야 할 것을 요목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답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써야 할 것을 요목화해서 개요를 짜는 일입니다. 개요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개요를 굉장히 대충 짜는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할 내용들을 체크해서 개요를 짜고 바로 글을 썼어요. 개요를 짜는 방식의 스타일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저처럼 정말 간단한 개요만 짜고 바로 빠르게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개요를 정말 자세하게 써서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2가지 유형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체크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개요를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요를 자세하게 짜는 편은 아니어서 정말 꼭 써야 할 논지 문장들만 짧게 적은 다음에 바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실제 시험에서 저희가 긴장을 하거나 또는 글씨를 너무 많이 고쳤으면 답안지가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답안지를 깔끔하게 쓰는 연습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50분 안에 글을 쓰는 연습을 꼭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50분 안에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요를 짧게 쓰고 빠르게 글을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거의 한 45분? 40분 만에 답안지를 거의 다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시험이 너무 딱 맞게 끝나서 되게 불안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6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5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논술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점수가 갈리겠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논지 문장의 간결성이에요. 아무래도 논술은 사람을 채점하다 보니까 답이 너무 주저리면 요점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점수를 줘야 할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요약해서 논지 문장에 적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논거 문장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쓰다가 논거 문장을 빼먹거나 아니면 주술 호응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논술의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반드시 논거 문장은 썼는지, 글씨는 예쁘게 썼는지, 주술 호응은 맞는지, 맞춤법이 틀린 문장은 없었는지, 또 내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글쓰기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평균 점수 이상의 논술 점수를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논지는 짧고 간결하게. 두 번째, 글씨는 예쁘게 시간 안에. 세 번째, 맞춤법이나 주술호응 꼭 확인하기. 여러분, 오늘도 공부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다음 주에는 각각 과목별로 강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서는 어느 법인까지 어떻게 봤는지 세세한 공부 방법을 각 과목별로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자료 공유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